자, 오늘 사연은 닉네임 뚜기아빠님께서 어릴 적에 겪은 무서운 일입니다.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인데 그 당시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. 자, 그럼 뚜기아빠님이 겪으신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고요. 네.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,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.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거기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대발이네 집처럼 그런 구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사시다가 집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라 형식으로 집을 지으시려고 공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, 저희가 공사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동안 한 반년간 살 수 있는 집을 동네에 구하셨는데, 그 집이 이제 저희랑 비슷한 구조의 집이었고, 또 저희도 가구가 원래 있던 게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원래 그 집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6개월간 이제 단기 임대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들은 저랑 저희 부모님,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생이 저보다 11살 어린 막둥이거든요, 늦둥이.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, 그 네 식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.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,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서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그 집주인이 원래 그 집을 팔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가게 되면 그 집을 살 사람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는데,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희 집을 이제 왔다 갔어요. 왔다 갔는데 뭐 노부부도 계시고 뭐 신혼부부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, 그 집이 사실은 방이 2개에 별도로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옛날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죠. 이제 집 바깥에 따로 있는 그 진짜 옛날 집 그런 구조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도 그렇고 이제 노부부들도 그렇고 조금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보고만 가셨는데, 저희랑 비슷하게 자식이 둘이 있고 그때 당시에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두 부부가 한 번 보러 오셨다가 좀 갸웃거리시더니 이제 며칠 후에 좀 마음이 변하셨는지 그때는 이제 아예 집주인분이랑 같이 이제 집을 한 번 더 보러 오신 거예요.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부부만 왔는데, 두 번째에는 그 부부랑 남편의 동생 같이 이렇게 셋이서 보러 왔었어요. 좀 느낌이 이상한 게, 그 동생은 형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거, 형을 좋아하는 느낌이 좀 강한데, 네. 형은 좀 동생을 약간 조금 귀찮아하는 듯한, 굳이 동생이 따라와야 되나?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을 정도로 귀찮아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건데, 근데 그분은 되게 밝으시더라고요, 동생분은. 그래서 형이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장독대 있는 부분에 올라가서 형님 여기 장독대 놓으면 좋겠네요, 막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, 그 다음에 화장실 위쪽에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형님 여기다가 뭐 토마토나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재배해 먹기 좋겠네요, 막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되게 본인 집을 보는 것보다 더 막 즐거워하면서 집을 보고 있더라고요. 그 형님이라는 분은 그 집 사러 오신 분이죠. 근데 그분은 어린 제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동생을 막 면박을 주시더라고요. 야,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. 너 왜 집 보는데 방해하니? 이러는데 그 동생분은 웃음을 잃지 않고, 형님 그냥 제가 좋아서 그랬어요. 형수님이랑 살고 우리 조카들이랑 같이 살 건데 저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.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, 그냥 와이프분도 귀찮아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보고 그냥 캔디 이런 거 있잖아요. 구박받는 캐릭터인가 해서 약간 좀 연민도 좀 느끼고 했거든요, 어린 제 맘에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이제 1살 뭐 2살 이럴 때여가지고 막 걸음마 시작할 때였는데, 엄마는 이제 집 여기저기 보여드리고, 예를 들어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도 뭐 집주인이 팔면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이제 일 가셨고요, 낮에. 근데 저는 이제 동생이랑 그 마당 평상 있잖아요, 평상에서 이렇게 여름이어가지고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동생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그 와이프분은 그 부엌을 이제 다 수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안으로 원래 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, 갑자기 그 형이 동생이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, 야, 너 뭐하러 들어와? 좁으니까 너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갔고,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, 여기 찬장을 좀 새 걸로 갈아야겠네. 이거 턱을 좀 없애야겠네.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, 그러면 저희 엄마는 막 옆에서 그냥,
아니 뭐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살기 좋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봤거든요. 그 부엌 쪽을 그 동생이 쳐다보는데 그 사람 순하고 그랬던 사람의 눈빛이 순간 너무 싸늘해진 거예요. 가만히 서가지고 미동도 안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그걸 딱 쳐다보는데 입으로라도 뭔 말을 했으면은 제가 화나서 욕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. 그냥 네.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으로는 진짜 지금 생각으로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5분 동안 눈을 한 번도 깜빡 안 거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엌 들어가면 바깥을 안 보잖아요. 부엌 안쪽 보고 있었는데 부엌 문도 열려 있었거든요. 그 상태로 딱 서가지고 그냥 5분 동안을 정말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180도 딱 변하더니 자기도 조금 뭐 민망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평상에서 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잖아요. 네. 저희 쪽으로 이렇게 딱 오더니 그분이 정말 사람 좋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아유 이 집은 아드님 뚱이에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되게 다정하게 저한테 이렇게 막 말을 걸어주시고 그다음 너네는 뭐 형제가 둘 다 너무 잘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사람 좋은 막 그런 막 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딱 관심을 돌리더라고요.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형은 애들 만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막 타박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딱 와서 저랑 제 동생한테 윙크를 했거든요. 그 네. 윙크를 한 의미는 아마 본인이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봤잖아요.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의 윙크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습관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윙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 그 윙크를 딱 받으면 사람이 어린 마음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때 울었어요. 그 윙크를 받고. 그 동생도 그 어린 애인데도 모르죠. 근데 그 싸늘한 기운은 애기들도 느끼잖아요.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샀고 저희는 이제 이사를 갔죠. 그러고 나서 그게 아마 93년도 여름쯤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 1년인가 지나서 94년도에 동네 보습학원을 다니면서 중학교 때 그쪽을 잘 안 지나다녀요. 그쪽 집을. 왜냐면 제가 그쪽이 저희 집이 아니니까 굳이 갈 일은 없잖아요. 그런데 학원에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. 거기 사람들 지금 되게 많이 몰려있고 경찰차도 오고 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살던 집인 거예요. 거기가. 왜냐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옛날 그 진짜 구멍가게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슈퍼 옆집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높은 확률로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호기심이 들잖아요. 어린 마음에. 학원 끝나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 방학이어가지고 좀 학원 아침 일찍 끝나가지고 딱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농담 안 하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쌓여있고 경찰차도 와있고 그게 뭐냐면은 현장 검증을 온 거예요. 보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. 누가 어린애들한테 안 가르쳐 주잖아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동생을 되게 많이 이용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동네 이발소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보증도 서게 하고 뭐 또 하게 하고 나중에 너 결혼할 때 되면 형이 돈 다 줄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 나타났고 형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형이 모른 척을 한 거죠.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는 와중에 그 여자분이랑 헤어졌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동생분이 그 형을 칼로 살해해갖고 그날 현장 검증을 하러 온 거예요. 제가 진짜로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날 제가 기억해요. 그날 딱 기억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현장 검증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뭐만 하면 픽 쓰러지고 뭐만 하면 픽 쓰러지고 현장 검증이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.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. 현장 검증이 진행이 안 되니까 거의 형사들이 그냥 다 하더라고요. 형사들이 그냥 칼 쥐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했지.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못 봤어요. 왜냐면 제가 본 거는 흉기를 준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봤지 집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.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. 그 사람이 거의 옆에 형사들한테 거의 막 끌려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현장 검증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딱 탔는데 그 사람이 봉고차를 타면서 담배를 한 대 달라고 그랬나 봐요. 옛날은 그때가 거의 90년대 초반이니까 초중반이니까 옛날에는 막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게 막 딱히 그러진 않았잖아요. 근데 이제 창문을 살짝 연 거죠. 경찰 그 봉고차였어요. 그냥 일반 봉고차. 위에 그냥 그 빨간 경광등만 하나 있는 봉고차 있죠. 근데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다 보니까 좀 답답했는지 또 여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형사가 열어달라 그랬는지 그 사람이 열어달라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이 살짝 열린 거예요. 많이 열리지도 않았어요. 그냥 살짝 열렸거든요. 제가 그 옆에 서 있다가 그 사람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 눈이랑 딱 마주쳤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윙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 알고 보니까 되게 늦게 시신이 발견됐대요. 왜냐면 이제 그 집 이제 아들, 딸이 있었는데 아들, 딸이랑 그 다음에 엄마랑 무슨 수영 캠프 이런 데 YMCA 수영 캠프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나 그 엄마는 화를 면했다고 하더라고요.
그게 완벽하게 형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를 노린 건지. 네. 왜냐면 제 기억 속에 그 엄마였던 분 있잖아요. 등치가 남자만 했어요. 저희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도 키도 한 거의 170 가까이 되시고 등발도 좀 좋으신 분 있잖아요. 그런 분은 제가 어렸을 때라도 기억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분의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때를 노린 건지 아니면 조카랑 형수는 살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 사람이 그게 근데 윙크한 게 예. 그냥 문이 반만 열려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눈을 감았다 뜬 건지 예. 아니면 저한테 진짜 윙크를 한 건지 저걸 알아본 거죠. 근데 무언의 사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와중에서도 저를 보고 반가우니까 착한 척을 한 건지. 왜냐면 저희한테 말 걸어줬을 때 그 사람 정말 세상 좋은 사람이었거든요.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떠나니까 못 참았던 것 같아요. 결국은 형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돈을 안 돌려주니까 네. 형을 죽인 거죠.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이랑 얼굴을 2번 마주친 게 딱 처음이거든요, 그게. 근데 어렸을 때라서 그게 너무, 나름대로는 너무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 집에 딱 오는데, 와,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. 그 윙크 그렇죠. 때문에. 되게 최수종 같은 인상이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되게 서글서글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부엌을 쳐다봤을 때 그 표정이랑 그 눈빛. 그 애기였던 제 동생이 윙크 딱 하고 나서 울었다니까요. 그때 기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사가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. 93년, 94년 처음에 형제 살인 사건에서 그 다음에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형량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. 제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도 그분은 계속 그냥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왜냐면 사실 그 집도 잘 모르지만 그 동생분이 막 해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쨌든 보증은 섰다고 하니까요.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이 집을 사게 되는 건데 자기 도움으로 구박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네,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